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이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요새 환율이 이제 엊그저께랑 계속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죠. 예, 그 환율이 오르는 거. 사실 저번 시장 영상 2분기 들어서 지금 미국이 2분기 때 확실하게 뭔가를 좀 더 압박을 하고 마지막 3라운드를 때려잡겠다는 의지가 4월 초부터 옐런 누님이 중국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미국 CPI 발표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제 더 높은 달러 강세와 더 높은 국채 금리로 갑자기 세상 경제 쥐어 막 짜면서 올리면서 동시에 사방에서 국제적 긴장도 지금 이란 그쪽의 어떤 분쟁도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지금 고조되면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달러도 올라가는데 원유도 유가도 올라가도 또 금도 같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그 전부터 원래 이제 반감기부터 ETF, 현물 ETF 승인 어쩌고 저쩌고 다 복잡하게 올라왔었고, 원자재 요새 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은은 사실 금보다 지난 2달 동안 더 많이 올랐는데 언론에서 꼭꼭 숨기고 있고, 2월 14일부터 금이 지금 20% 넘게 올랐는데요, 은은 30% 넘게 올라왔어요. 제가 다 지난 영상에서 다 차트 보고 다 보여줬던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 지난 영상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최근의 영상 또 저하고 꾸준히 같이 그동안 짚어보신 분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 예상했던 일, 다 예전에 짚었던 거, 그 흐름이 지금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데 이제 사우디, 이란, 미국 이런 애들이 이제 원유의 주요 수송 통로가 되는 곳을 놓고 서로 각자 이제 복잡한 머릿속 계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될 건데, 분명한 거는 어떻습니까? 예,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이런 애들이 자기들끼리 더 이상 순위파 시아파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가면서 열심히 유가 수출 단합도 잘 돼서 유가도 적당한 가격에 전 세계에 수출 잘하고 돈 벌고, 그 돈으로 또 브릭스 안에서 중국, 러시아하고 열심히 서로 교류해주면 중국도 그 덕분에 숨통이 트이면서 경제가 개발되고, 중국이 경제가 개발되면 중국이 산업이 확 돌아가고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석유가 더 필요하죠. 사우디한테 가서 석유 더 수입하고 사우디 더 돈 벌고 서로 상부상조, 달러 없이 우리끼리 디지털 브릭스화로 결제를 하자. 브릭스 달러로. 너무 좋죠? 야,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남미도 나도 씌워줘, 그다음에 나도 끼워줘,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점점 다른 많은 나라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순조로이 1년 2년만 지나면 중국도 마침 금년부터 반등할 거라고 작년에 약속을 철저히 했으니까, 지금쯤 달러의 시대는 점점 종말을 맞이하고 세계의 어떤 새로운 경제권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달러의 비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약해들고, 그 와중에 필요하면 금과 연동되는 새로운 통화체제를 또 발표를 하면서 달러 한번 주고받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원래 과도기가 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지금 기축통화 패권국이 사실은 2008년 2009년부터 일부러, 그때 금융위기로 계속 꽝꽝 망했으면은 제일 타격받는 건, 가장 많은 부채를 그동안 쏟아낸 미국과 유럽입니다. 사실은 역사의 제대로 된 순환에 의하면 금융위기 2008년에 한번 맞고 또 이번에 맞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다시 서양 백인 사회 중심의 몇백 년의 사회가, 예전에는 막 중국이나 아시아, 몽골 그런 데가 더 번성했던 시대고, 그 당시 저기 스코틀랜드나 이쪽에 앵글로 색슨족은 막 방패 들고 막 우꺼 저기 짐승 가지고 있고, 훨씬 문명이 떨어졌던 애들이라면 과장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서구가 훨씬 발전한 사회가 왔죠. 예, 역사는 순환하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물론 그 사회가 뭐 자유민주주 아름다웠던 미국 중심의 패권 사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실제 중국이 최고 패권 국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굉장히 경직되게 어떤 옛날이 좋았지 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역사의 그런 순환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를 경제로 자기가 달러라는 기축통화 근본이절 벗어나서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양적 완화를 최근 10수년 동안 더 했고 일부러 코로나 핑계대고 돈을 더 풀었고 전 세계에 달러로만 다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 가장 큰 경제권 세 군데가 양적 완화하고 돈을 푸는데 우리도 안 풀 수는 없거든요.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서 거기 걔네가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고 내리면 우리도 내려야 돼요. 아니면 이 시장판에서 쫓겨나 망해요. 원리를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룰을. 그러니까 뭐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싫어도 걔네가 돈 풀 때는 우리도 돈 풀고 같이 부웅 올라갑니다. 금리가 걔네가 내리면 우리도 내리고 부웅 올라가고. 그러니까 최근 10수년 동안은 어땠습니까? 못하러 일해서 돈 벌어. 애들 어렸을 때부터 주식통장, 삼성통장 하나씩 만들어주고 빨리 청약통장 만들어서 20살 때 저기 어떻게 해가지고 집안채 넣게 하고 그거 어떻게 막 불법이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대출 땡겨서 걔 20살짜리 앞으로 저기 아파트 하나 저기 든 다음에 당첨된 다음에 그거 나중에 집값 오르면 공부 안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일 안 해도 탁탁 금융이라는 건 마법이야 마법. 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늘고 너무 좋죠. 자, 세상에 그런 뽕에 취하게 됩니다. 10수년 동안. 오히려 그런 재테크를 안 하면 바보가 돼요. 아유, 저 모질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일부러 그렇게 빚을 키운 겁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기축통화, 준기축통화 자리를 이대로 가서 역사의 순환 원리, 통화의 생명주기 원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지는 해가 돼서 패권자의 자리에서 밀려 내려오고 이제는 노란 원숭이 취급했던 아시아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돼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17세기 18세기 오래된 성 건축 관광하면서 돈 쓰고 팁 주면서 빵이나 가져와 봐라 커피나 타 와봐라 이제 그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거죠. 그래죠. 그래서 일부러 양적 완화 빡빡 해서 전 세계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중심의 부채를 전 세계에 다 쌓아놨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금리로 확 땡기는데 한 번 땡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난 40년의 금리 인하 사이클 제로금리까지 왔던 그거를 다시 역으로 지금부터 금리는 이제 제로금리부터 무조건 쭉 올라가서 고금리로 계속 너희들 그동안 엄청나게 풀어놨던 부채가 전부 못 견디고 부채 이자에 빵빵 다 터져서 죽는 그 와중에 우리 기축통화 중심 몇 나라만 끝까지 살아남는 그 체제로 가야겠다.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보통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세계화 경제 체제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 2차 대전 때처럼 신냉전 시대 그리고 모든 경제 교역이 효율적으로 세계화 시대처럼 제일 임금이 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제일 재료가 싼 저기에서 뭘 가져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 편, 우리 집 이런 물건만 받아라 하는데 선진국끼리는 비싼 임금 또 삥 돌아오는 물류 비용 또 서로 간의 지정학적 분쟁으로 알콩달콩 막 싸우면서 거기에서 서로 우리 저기 이거는 석유는 이제 1리터에 10만 원이야. 사든가 싫으면 저 딴 집 가서 사든가 그런 알력이 생기게 하면서 모든 원자재, 에너지 또 이상기후까지 지금 저 지구는 정신 못 차리고 있구만. 지네 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연못 속에 금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 떠오르면 썩어서 다 죽고 마음대로 해라. 니들은 이제 정신 차려라 하고 지구는 이상기후 변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자 비가 오니까 4월인데 비가 와요. 이제 비가 오면 촉촉하고 마음이 탁 센치하고 뭔가 또 이 우주에 태어난 하루를
너무 또 영혼이 풍부해지는 아름답다 찬미하면서 이렇게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비가 또 얼마나 많이 올까 걱정부터 됩니다. 이제 그러죠 여러분들. 날이 뜨거우면 걱정부터 되고 얼마나 또 뜨거워질까. 예. 근데 또 비가 오니까 노인네가 또 하면 주저리 헛소리를 벌써 10분. 죄송합니다. 진짜 왜 이러지? 그래서 원래는 환율 문제를 하려고 했어요 오늘. 예. 근데 제가 이따 점심 때부터 좀 오늘 좀 일이 있습니다. 오후에 여러 군데. 진짜 오랜만에 저같이 지금 사회 부적응자가 1년 만에 외출하나 이거. 사람도 좀 만나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관공서도 들려야 되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늘 원래 그래서 지난번에 그 했던 영상에 이어서 4월 초부터 지금 2분기부터 갑작스럽게 경제 환경이 지금 확 변했는데 지정학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와중에 지금 그것이 제가 지난 영상 그 경제 영상 제목이 그거였죠. 3월 CPI에 미국은 웃고 오히려 중국이 온다. 어떤 작전이 지금 들어간 건데 이것 때문에 중국은 일어나려는 거 강펀치를 계속 두들기면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또 일본의 어떻게 도와줘서 4월 초부터 이렇게 또 한 번 달러 강세를 뒷받침해주고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요새는 미국 국채 투자하는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얘기 있대요. 여기는 글렀다. 금리나 계속 늦어지고 들고 있어봤자 손해만 볼 것 같다. 손해보면 또 본전 생각나죠. 또 엔비디아나 그런 데로 다 달려갔겠죠 지금. 그런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 이런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환율이 결국은 1350원 못 맞고 떴습니다. 야, 이것도 안 볼 수가 없네.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오전 11시 현재 벌써 11시네. 이거 못하겠네 시간이. 1383원입니다. 예. 뭐 얼마 전에 저기 그 한국은행장에 나와서 금리 동결 우리 이창용 선생님께서 금리 동결한 그 배경 원인 식료품 물가 오르는 거는 우리 한국은행이 그걸 어떻게 잡냐. 내가 뭐 농사지으리 그런 얘기 한번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외환이 이렇게 많이 뜨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은행이 좀 구두 개입을 하고 경고를 하고 외환시장에 좀 단속에 나서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 어떻게 우리가 개입해서 뭐 될 일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한국은행이 아주 외환시장에 개입할 의지를 안 내보여서 뭐 이게 더 오른다 더 급하게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 보기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하고 일본 쪽 보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나라 환율까지 볼 건데요. 그 전에 맛배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환율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그 매트릭스 빨간 약 먹기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썼던 걸 지금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나 계세요? 하고 쓴 글도 있습니다. 그거 제가 굉장히 추천글로 그때 봐드리고요. 환율이란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저하고 오랜 인연이 지금 1년 이상 꾸준히 다신 분들은 알겠지만 환율은 제가 신내림 몇 번 받았죠. 다른 건 몰라도 환율은 진짜 제가 항상 농담으로 그랬죠. 자녀 대학 입시, 아저씨 사업운, 뭐 연애운, 신내림 받았으니까 점 한번 칩시다. 저한테 한 것처럼 농담이고요. 소 뒷발이 쥐잡기식으로 맞았는데 참 재미있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2년, 3년 동안 계속 왔어요. 거의 이 정도면 신점이죠. 이거는 이 점이 조만간 이렇게 시리즈해서 시간을 내서 환율에 대해 모르는 분도 마지막에 환율 박사가 되게 좀 저 정도는 되게 만들어질 또 요량입니다. 더 이상 속지들 마시라고. 속는 것도 아니죠 사실. 기본은 이거예요. 이게 환율 달봉이거든요. 월봉. 지금 이 차트는 끝까지 안 나오는데 보면은 결국 이렇게 차트로 보면 이렇게 이 삼각형으로 수렴하다가 한 번씩 빵 그 삼각형 수렴을 네,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시나요? 노란 원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환율이 수렴하다가 달러 원 환율입니다. 그 이제 그 수렴되는 거기를 뚫고 이렇게 돌파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라벨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되고 라벨로 갔다 하는데 지금 이거 제가 환율 차트 손본 지 오래돼서 좀 이게 어그러난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큰 삼각형의 추세가 있어요. 이걸 뚫으면 다시 한번 윗단계로 환율이 오르는 그러죠. 우리가 원래는 예전에 1달러에 뭐 800원이었습니다. 예전에 20세기 한 1880년대인가 그러다가
1달러에 1,000원인 시대가 오고, 그렇게 10년, 20년 가다가 1달러에 1,100원인 시대가 오고, 또 최근에 1달러에 1,200원 시대가 오고, 지금은 1달러에 1,300원 시대가 왔죠. 예. 사실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얘기니까 여기서 다 말하기는 힘들어요. 경제가 발전되면서 달러의 어떤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또 달러는 계속 근본위제를 벗어나서 저 혼자 미친놈처럼 찍어내면서 사실은 달러의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이 시대가 큰 변화 없이 경제 체제가 쭉 간다 하면은 주기적으로 10원, 20원씩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게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 개발되고 선진국이 돼도 환율은 오르게 돼 있어요. 대충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10년 만에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정말로 2022년에 오게 되면 미국이 정말 그동안 10수년 동안 준비한 이대로 죽지 않아 하고 마지막 발악, 정치를 이용해서 기축통화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세계에 뭔가 빅동을 싸놓고 격동의 시대로 과도기로 몰고 가면서 사방에서 다시 전쟁 위기도 빵빵 터지고 하는 시대로 오는가 안 오는가가 우리 환율을 보고도 알 수 있겠다고 이렇게 봤던 거죠, 저는. 예. 그리고 이 당시 지금 여기 세로로 지금 여기 녹색 줄 쳐놓은 데가 달봉이라서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요거 넘으면 이 몇십 년간의 추세에서 깨지는 거고, 이게 2022년 3월 1일이죠. 예. 코로나 오고 나서 터질 때 차트가 이렇게 계속 삐뚤어지나 모르겠네. 이 사이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 와야 돼요. 이 빨간 선이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여기 제가 벗어나면 포탈 열고 나가는 거다. 헬게이트다. 그때 2022년 3월 이제 코로나 터지고 2년 지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 같이 이게 넘어갔거든요. 이제 시작됐구나 해가지고 봤던 건데, 이때 계속 실시간으로 이게 어디 넘냐 안 넘냐 낮아진다고 하는데 진짜 뭐 안정되는가 보자, 맨날 뭐 통화 스와프가 어쩌고 지랄 마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결국은 2022년 10월 달에 1450원까지 정말 우리 이때 숨 껌뻑껌뻑 넘어갔죠. 예. 이거 잘못됐네. 네, 차트 좀 방금 좀 고치고 왔습니다. 요거였죠. 추세선을 넘냐. 우크라이나 터졌을 때 한번 빵 올라가지고 한번 근데 부딪히고 도전할 거다. 이 전쟁이 계속 장기전으로 이놈들이 기축통화 패권 때문에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길게 몰고 가려는 국제 정세 움직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달러 강세와 이제 환율은 요동을 칠 거다. 우리나라 환율은 절대 여기서 안정 안 된다. 이때도 1번, 2번에서 안정된다고 했다가 결국 헬게이트 몇십 년간의 추세를 뚫고 나가죠. 자, 이런 거는 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차트 좀 보고 환율에 관심이 있고 외환 문제에 굉장히 좀 뭐 나름 신경을 썼던 사람은 이건 누구나 보는 그림이었어요. 문제는 근데 차트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뚫고 올라가니까 앞으로 막 환율이 확 오를 수도 있겠네. 여기는 누구나 봐요. 이런 거 보는 사람은 뭐 좀만 보는 사람은 다 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저만 봤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까지 뚫고 내려올 때 모든 이제 맨날 뉴스들 보고 월가의 소식들 보고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이때는 또 사람들이 말이 다 바뀝니다. 환율 뭐 천장 뚫는다 했다가 이제는 환율은 안정되는 일만 남았고 달러도 안정되는 일만 남았다. 다 그렇게 나오죠. 뭐 날마다 나와가지고 뭐에 투자하세요. 다 쏙 들어가요. 저도 이때 제 블로그에 와서 진짜 뭘 모르는 소리 하네 영감탱이 몇 명이 그러기도 했고요. 예.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안정되는 것 같아도 제가 보는 기축통화 패권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날마다 이렇게 제가 분석하고 짚어가고 가는데 전혀 좋아질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국제정세나 외교나 이 기축통화 패권의 움직임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근데 달러 환율이 안정된다 하는데 이대로 안정된다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당시에 작년 2월에 1218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122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이때 아무도 토를 안 달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때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현금 자산 날마다의 생활비
빼고요. 매달 생활비 빼고 들고 있는 현금 자산은 달러로 들고 있는 쪽이 이제 이런 거를 몇 년 전부터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남한테 권하지 못하죠. 미친놈 너 돌을 닦으세요도 아니고 헛소리하고 있네 몇 년. 지금은 이제 안 그러겠죠. 근데 5, 6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헛소리죠. 누구한테 말할 생각도 안 했고요. 혼자서만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바꿨던 때가 제 기억으로 1150원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있는 현금 긁어 모아서 그 이후로는 뭐 환전도 지금 뭐 매달 그 생활비 나오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도 최소 생활비만 남기고 오히려 저는 이때 다들 뭐 달러 버리고 이제 뭐 엔화를 살까 하는데 저는 그냥 달러로만 그때 일대 또 바꿨습니다. 그냥 개인 믿음이 있었죠. 소신이 틀리면 어차피 뭐 남한테 내가 투자 권유한 것도 아닌데 나만 피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는 재미죠. 뭐 그게 어디에 딱 세상 이렇게 가겠구나 보고 아니면 아닌갑다 다시 겸손해지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결국 딛고 올라왔죠. 올라갔다 딛고 올라가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이제 이런 거를 뚫으면 이제 위험해지겠다 보는 사람은 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차트나 이런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맨날 월가나 우리 주변에 전해지는 왜곡된 서방 세계의 눈으로만 딱 이렇게 아름답게 편집돼서 오는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서 경제관이나 세계관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감을 못 잡고 맨날 전문가 꽁무니만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에휴, 두고 보십시오 했죠. 결국 올라갔죠. 이렇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이때마다 조금씩 바꿔서 동생들하고 설날 소고기 한번 또 사 먹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쭉 상황을 한번 다음에 날 잡아서 한번 환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좀 왔으면 합니다. 확실하게 약속은 못 드리지만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요새 뜨는 거는 이것도 사실 제가 지금까지 환율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이 외부에 제 블로그를 처음 비공개해서 공개로 돌리고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면서 그때부터 아름아름 아신 분들하고 계속 그동안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글을 써오고 영상을 만들어 오면서 그때 그 시간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자료 다 찾으면 나오기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건 아닌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년 전부터. 여기 제가 다 그때 그려놓은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1300원을 넘으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환율시장이 이제 술렁술렁 공격을 크게 받는데 그 1300원 넘은 게 지금 몇 년 전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런 심리에 뭐 없죠? 이미 우리 심리도 무뎌진 겁니다. 그때는 1300원 넘을 때 기사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난리들 쳤었어요. 기억들 안 나시죠? 사람 마음이 사람이 이렇게 금방 적응합니다. 지금은 다시 1300원 올라오면 그런가 보다 하죠. 이미 새로운 시대가 된 거고요. 1350원을 넘으면 우리가 오히려 원화가 싸가지고 수출이 잘 되는 경제 효과보다는 사실은 더 피해보는 거 많다. 경제가 더 망가지고 환차손에 의해서 외국 투자가 예전만큼 붙어있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역외시장에서도 어떤 공격이 오기 때문에 또 금년 저기 뭐 언젠가요? 기억이 안 나네 제가 6월인가 10월부터는 우리나라 환율시장을 좀 더 이렇게 개방을 하죠. 24시간. 그게 어떤 영향이 오냐?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좋은 순작용과 부작용이 동시에 예상되는데 어떤 힘의 비율로 그 어떤 그때 국제정세 상황에 맞춰 어떤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할지 그걸 가늠하는 건 지금 다 그걸 일일이 가늠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괜히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큰일 났네 어쩌네 아니면 뭐 괜찮을 거네 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 뉴스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항상 그 역외시장에서의 변동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다? 1350원 앞에 5원 앞에 나서가지고 정부가 항상 1345원 정부 방어선을 쌓아두는 거다. 다 청기누설 예전에 다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여러 번 보면 1345원부터 열심히 막는 거 수없이 봤죠. 그러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네 그러죠. 일본도 원래 145원부터 막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틀려졌죠. 지금 기축통화 패권 전에 우에다가 협조해주면서
145엔에서 예전처럼 질기게 안 맞고 구두 개입 몇 번 하고 넘기고 이제는 145엔 나도 구두 개입도 안 해요. 150엔 넘어야 그제서야 이제 실력 행사도 아니고 구두 개입 좀 하고 요새는 그냥 넘겨버려. 2분기 시작되고는 어떻습니까? 152엔으로 그냥 넘겨버렸죠. 나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도시락 사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저도 틀리는 거 많고요. 지금 어쩌다 이제 황소발에 개구리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나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어땠습니까? 1350원에서 못 막으면 어떻게 된다? 버리고 다음 저기 그 벙커로 가야 되죠. 어딥니까? 1450원에 쳐놓는다고 했습니다. 45원하고 여기 제가 다 써놨잖아요. 정보 방어선 백마고지 맨날 싸우다 밀리면 최후 저항선 여기다 깔아놔야 돼요. 왜죠? 여기 넘으면 막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의미가 없다는 건 뭐냐면 계속 환율 방어하느라고 돈을 써야 되는데 그 퍼붓는 그 돈 외화에 비해서 여기는 그렇게 효과가 안 나요. 돈 버리기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한정된 돈 1000만 원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이 1000만 원으로 지금 포커를 쳐요. 여러분들이 포커를. 이거 이름은 오링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돈이 많어. 봤는데 매번 조금만 이길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계속 막 저기 판돈 올리면은 몇 판 치다가 오링 나죠? 돈은 한정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환율 얘기만 하고 끝나겠네. 참. 정말로 내가 스티플, 로티플 나올 것 같다. 포카 나올 것 같다. 저는 도박 모릅니다. 다 어디서 지금 들은, 아이고 하나도 몰라요. 연구예요. 그럴 때만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말 돈 좀 써서 걸어 봐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다이 뭐 원페어 투페어 잡아와도 다이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똑같습니다. 외환시장도. 여기서는 세력들이나 어떤 환투기 세력들도 여기서는 굉장히 정부가 많이 힘들여 맞고 우리도 중요해서 뭐 하고 해서 크게 안 덤벼요. 근데 1350원이 일단 뚫리면 사실상 어떤 이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뭐 여기서 이제 물린 어떤 물량도 없고 막을 데가 없어요. 막을 물량이. 그냥 무주공산입니다. 예전 같은 무주공산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지금 언제입니까? 2년 전 여름에 한번 우리도 여기서 쭉쭉 올려주긴 했지만 한 번씩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다 해도 여기 물량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여기 딱 한 번인데 여기처럼 이런 라인처럼 많이 쌓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막어봤자 집채만한 파도가 오는데 우리가 막어봤자 돈만 버린다니까요. 별 효과도 못 보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막을 수가 있어요. 세력들도 여기까지 해서 오르면 더 이상은 오르기 힘들다는 걸 알고 여기서는 우리가 기를 쓰고 또 막기 때문에 대부분은 차익 실현하고 아유 먹을 만큼 먹었다 하고 딴 시장 야 그동안 중국 시장이 많이 또 먹을 게 생겼대. 일본 엔화 시장이 먹을 게 생겼대. 그래? 하고 그리 한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전에 한번 제가 환율 그동안 2년 동안 한 두어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1350에서 못 막으면 당국에서는 차라리 여기서 매번 일부러 헛돈 쓰면서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슬슬슬 막는 신용만 하다가 국제정세가 딱 변하고 환시장에서 어떤 그 역외시장에 지금 뭐 엔화나 위안화의 관계가 변하면서 쭉 달러가 약세로 빠지면서 그때 한번 밀 때 됐다 하면은 그때 한번 돈 써서 살짝 밀고 이러지만 이 1340원 50원처럼 매번 날마다 이렇게 돈 쓰면서 막질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갈 때까지 돈 다 써버리게 되고 정작 진짜 여기 넘으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는 1450원 요거 못 막게 된다. 막을 돈이 없어진다. 그러면 누군가 그러죠. 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얼만데 못 막어. 에이 모르시는 소리. 외환보유고 그 돈이 당장 다 현금 되는 줄 아세요? 달러 되는 줄? 환율시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현금은요 10%인가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뭡니까? 아휴 계속 쓸데없는 말이 나오면서 길어지네요. 사우디 시작도 못하고 이런 거 다 다음 시간에 하면 되는데 10%밖에 못 되고요. 나머지는 다 집 팔아서 아파트 팔아갖고 현금 국채 팔아갖고 마르면 내가 금방 됩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1350원 뚫고 나니까 거침없이 오르죠. 물론 달러 강세도 확 오르고 엔화도 오르고 위안화도 뭐 출렁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가 여기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만 버려야 돼요. 여기서 계속 쓰면 진짜 중요한 데서 쓸 돈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년 전부터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정부 방어선, 심리적 마진우선, 1차 최우저항선, 2차 최우저항선. 다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환율해가지고 이거 몇백 원, 몇십만 원 뭐 환치기해서 여러분들 이득 되겠어요. 맨날 이런 거 보면 막 망해버려라, 얼쑤 좋네, 뭐 외환당국 뭐하냐 하면서 내 돈 내가 오늘 만원 10만원 벌 수 있었는데 막았네 막 쌍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나 어디 예전에 들어갔더니 겁나갖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환치기해서 돈 뭐 이번 달에 뭐 돈 10만원 번다고 해도요, 그러잖아요. 진짜 큰 손 아니면 벌어봤자 10만원 벌지 뭐. 여러분들이 뭐 환치기해서 한 달에 뭐 몇백씩 벌려면 돈을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죠? 그 뭐 얼마 번다고 하는데요, 이만큼 우리나라 환율이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입 물가가 다 올라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10만원이 아니라 한 달에 100만원 손해봐요. 그거는 정말 조삼모사 눈앞의 이익만 보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외환당국을 응원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사우디 얘기 한번 할까 말까 고민 좀 하겠습니다.